되게 오랜만에 유튜브 찍게 됐는데 일단 겨울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방학 동안에 이제 진행했던 것들 중에서 선생님이 진행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해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좀 자세하게 배우는 것들은 일단 첫 번째 중1 때 첫 번째 배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비례 반비례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정비례 반비례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대략적인 모양을 알려주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뭐 그래프에 대해서 뭐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온 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증가하는 거 아니면 x, y 두 개를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 그거에 관한 설명만 일단 나올 수 있다. 근데 정비례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생각을 해보면 x가 2배, 3배, 4배 증가하면서 그때 y 값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2배, 3배, 4배 같이 증가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정비례의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어떠한 점들을 찍었죠. 그러니까 x가 어떤 값이었을 때 그때 y가 어떤 값으로 들어간다,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함수의 기본적인 얘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x값이라고 하는 게 얼마였을 때 그때 y값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어떤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모양들 가지고 우리가 정비례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쵸? 정비례라고 하는 것을 꺾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꺾이면 안 되는데 꺾이는 건 또 우리가 이제 그 절대값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제 같이 증가하는 상승하는 모양을 보여주거나 이제 어차피 감소하는 모양도 있었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중1 때 배웠었던 것들은 무조건 x값이 2배, 3배, 4배 증가할 때 y값이라고 하는 게 2배, 3배, 4배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주요한 정의였었다는 거죠. 그죠? 정비례에 관한. 그거 하고, 은근슬쩍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반비례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반비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점을 찍다 보면 약간 이런 모양이 나오는, 근데 사실은 뭐 두 개일 수도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비례라고 하는 거를 아주 대표적으로 모양상으로 봤었을 때 y는 ax라고 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반비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x, y는 a라고 표현을 했었고 함수적으로 표현하자면 y는 하고서 이제 x분의 a라고 하는 어떤 분모의 x가 존재하는 그런 모양이었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 모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분수함수다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일단은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x, y 값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곱했을 때 어떠한 일정한 수가 나온다. 그 개념만 우리가 가지고 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을 찍어가지고 요렇게 약간 뭐 x 값이 증가하는데 y 값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개념만 우리가 갖고 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비례하고 반비례부터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했다. 근데 아주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어디야? 중학교 2학년이지. 아주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어디라고? 중학교 2학년이지. 그지? 중2 때 뭘 배우기 시작한 거죠? 1차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1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제 정비례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그치지 않고 정확한 용어적인 측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떤 직선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었었고 꼭 이 모양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까지도 같이 수용하고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이 조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하고 내려가는 그래프에 대한 각각의 조건이 뭔가가 존재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먼저 잠깐만요. 헷갈리니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에 대해서 연두색으로 먼저 색칠을 해보고 내려가는 그래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일단 올라가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비례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모양이 있잖아요. y는 ax라고 하는 이게 기본적인 1차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 a라고 하는 값이 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잖아. 그치? 요 개수라고 하는 게 만약에 양수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뭐라고요?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다시금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요 A라고 하는 애는 이름이 있어요. 엄연히 이름이 있는
기울기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 기울기가 양수다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갔어? 오케이. 그거에서 조금 더 나아갈 수는 있었어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냐면 플러스 b를 해줘,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b라고 하는 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버전에서는 이 y축 방향으로, 여기가 분명히 x축이고 여기가 y축 방향인데 y축 방향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y축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만큼 이동을 했다? b만큼 이동을 했다. 만약에 b가 양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올라갔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기울어진 정도는 동일하게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살짝 뭐 삐뚤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무조건 기울기는 똑같아야 되는. 그러니까 기울어진 정도는 무조건 똑같아야 되는 것만큼 이동을 했고 원래 0,0이라고 하는 원점을 지났었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그대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0,b를 지나는 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요 이동을 할 수도 있다까지가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고 요 b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이름을 갖고 있을까? y 절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이 절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그래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함에 있어서 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1차 함수에서만 국한되게 나오는 값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y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y축에 닿는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첫 번째. 물론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구하지는 않았지만 x절편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x축하고 닿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x축에 닿는 점이라고 하는 거를 x절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x절편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x축에 닿는다. 오케이, 좋아. y 값이 0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y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대놓고 뭔가가 보여지는데 그때 x절편이다라고 하는 거는 대놓고 뭔가 나와 있지는 않단 말이야. 그럼 내가 실제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y에다가 0 넣고 그때 x 값을 내가 구할 수 있느냐. 뭐 산수적인 얘기죠. y에다가 0을 집어넣고 그때 x 값이라고 하는 게 x절편이다. 이게 언제까지 나온다고요? 계속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에서 다 통용이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맨 처음에 나왔었던 게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였었다. 기울기, y절편, x절편은 내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럼 사실은 그래프를 그림에 있어서 1차 함수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는 x절편하고 y절편을 알면 사실 끝난 얘기입니다. 왜냐면 직선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두 점을 알고 있을 때는 무조건 하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x절편과 y절편을 알고 있다면 그래프를 예쁘게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1차 함수를 두 개로 나누는 이유가 이렇게 생긴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y는 ax 플러스 b라고 생각했었을 때 a가 음수인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뒤에 꼬다리를 만약에 b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똑같이 붙였다 이거야. 그것만큼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느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냐 그 두 개만 차이가 나고 뒤에 붙어있는 꼬다리 b라고 하는 것만큼 y축 방향으로 그 모양 그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함수에서 사실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그래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근간이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라지면 가파라질수록 그때 A 값이 당연히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가파라지는 모양을 갖게 되겠다. 여기까지가 일단 1차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워지는 모양이 나왔어요. 조금 더 어려워지는 모양이 나왔다. 뭐가 있을까요? 2차 함수겠죠, 그렇죠? 중3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차 함수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했었다.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 중3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 1학년하고 걸쳐져 있어요. 고1하고 걸쳐져 있는 얘기고 내용적인 부분은 사실 똑같아요. 조금 더 뭔가를 더 물어보느냐 안 물어보느냐 약간 이런 차이만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2차 함수를 선생님이 그리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기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가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둥근 모양을 갖고 있다.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프가 한 번도 꺾이지 않아요. 근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한 번
꺾인다. 근데 이제 뭐 이게 막 삐쭉하게 꺾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가 유연하게 꺾어지는 모양을 갖고 있다. 이게 2차 함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차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두 개밖에 없지만 만약에 패턴을 생각한다면 그래. 그럼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연하게 꺾어지는데 한 번이 꺾였는데 한 번 더 꺾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같은 맥락으로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러면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한 번 꺾어졌어. 또 한 번 꺾어졌어. 그 다음에 또 한 번 꺾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 다음에 3차 함수의 모양, 그 다음에 4차 함수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맞거든요. 이게 맞는 건데 우리가 2차 함수까지는 그래프에 대해서 중3 버전으로 굉장히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3, 4차 함수를 내가 만약에 그리라고 한다면 좀 많이들 낯설어 한다는 거죠. 물론 어떤 교재든 간에 3차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는 한데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외우기도 좀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는 안 꺾어져요. 그죠? 2차는 한 번 꺾어집니다. 그 다음에 3차는 2번 꺾어져요. 4차는 3번 꺾어진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꺾어지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내가 만약에 해본다면 꺾어진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본다면 꺾어진 부분은 왜 화면이 안 보이는구나. 꺾어진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본다면 얘는 0번 꺾어졌어요. 안 꺾어졌다고. 얘는 한 번 꺾어졌다 이거야. 그 다음에 얘는 2번 꺾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3번 꺾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네네네.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고 이렇게 대충 생긴 거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래프에 있어서 조금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구체적인 건 있어요. 이제 뭐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어떻게 모양이 바뀌느냐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1차 함수하고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그 최고차항의 개수 아까는 A였지 않습니까? 그 A라고 하는 게 양수인 거랑 그 다음에 음수인 거의 모양이 달랐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2차, 3차, 4차 같은 경우도 그 모양이 기본적으로 바뀌는데 그 모양의 기준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끔 있잖아. 이 노란색으로 같이 표현하면서 가볼까 봐. 일단 적어놓고 얘기해볼까요? 이거는 뭐라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거를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렸잖아요. 그쵸?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을 갖는다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을 갖게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 꿀렁꿀렁합니다. 이렇게 해서 A가 음수인 게 하나가 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A가 음수인 경우에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특징이 뭐냐?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 1차라고 한다면 이제 AX라고 했을 때 A일 거고 2차식이라고 생각한다면 AX의 제곱 이렇게 마찬가지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맨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로 A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 그 A의 부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잖아. 하나만 기억하는 게 맞겠지. 그거 반대 경우니까. 만약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잖아요. 나 지금 하얀 거 보는 거야. 그치? 이쪽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이쪽 맨 끝에가 이쪽 오른쪽 위에 올라가. 이쪽 맨 끝에가 오른쪽 위에 올라가잖아. 그치? 맨 끝에가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고 맨 끝에가.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무조건 양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게 기본 기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요것만 해도 내가 대략적인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고 한다면 조금 든든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중3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뭐 1차, 2차, 3차, 4차를 갔지만 2차 함수를 알고서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나 자세하게 기억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에게.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주로 느낀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프를 잘 그리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프를 잘 그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를 안 그려서 어떻게
모의고사 문제를 단원 문제도 제대로 풀 수가 있겠어요? 그죠? 직선하고 만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중3 고등학교 1학년에서 물어보는 것들인데 그건 이제 3차식 하고 만약에 4차 함수가 나오더라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어떤 그래프하고의 관계를 물어본다면 내가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그리고서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모양들에 대한 연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일단 설명을 했고요. 2차 시기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할게요. 그래프 꼭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2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기거나 두 개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 모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양쪽에 정확하게 대칭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맨 끝에 있잖아. 대칭 축하고 이 그래프하고 만나게 되는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걸 우리가 이제 꼭지점이라고 부르는데 꼭지점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기준을 딱 잡고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꼭지점이라고 하는 게 공교롭게도 2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2차 함수에서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다? 꼭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거나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일단 좀 달라집니다. 근데 꼭지점을 구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반드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네, 완전 제곱식 꿀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꼭지점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물론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특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꼭지점을 어떤 기본적인 식에서 꼭지점을 볼 수 있는 어떤 식으로 변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잘 되면 거기서부터는 일단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것이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함수 자체를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꼭지점을 구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모든 시중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연습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똑같은 유형 약간 계산력처럼 2차 함수 쫙 쓴 다음에 내가 개인적인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에서 찾아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학원 다니는 친구들 학원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도 괜찮고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프의 개형이 크게 있었고 꼭지점이라고 하는 게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거나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절편하고 y절편은 같이 표현이 되는 게 맞아요. 아까 1차 함수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만약에 x축하고 y축이 어떻게 존재를 했었다라고 생각하면 요거는 분명히 x절편이거든요. x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y에다가 0 넣고 x값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y에다가 0을 집어넣을까요? x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y에다가 0을 집어넣고 그때 x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왜냐면 2차니까. 그 두 개가 나오면 그 값을 내가 표현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y축 같은 경우도 y절편이다라고 하는 거는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y값이라고 볼 수가 있다.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아까 1차 함수처럼 직관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모양이 존재하고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꼭지점을 표현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을 좀 하시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몫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대충 그린 다음에 x절편하고 y절편 표현하면 끝나는 부분인 거야. 그래프에 대해서. 근데 물론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범위를 잘게 자를 수 있겠죠. 어떤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어떤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려라.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가 단독적으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를 그릴 줄 안다면 그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좀 그리려고 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너무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거 하나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각각의 중요한 점들만 표시를 해주시면 그래프를 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에 조금 익숙해지는 게 첫 번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길게 1차 함수부터 시작을 해서 쫙 설명을 좀 했잖아요. 그죠?
고등부 같은 경우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이제 3차식하고 4차식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연결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어차피 같은 맥락이었으니까. 근데 x절편하고 y절편을 구하는 개념은 사실 뭐라고요? 어떤 그래프도 다 똑같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모든 다항함수 범위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배우게 되는 어떤 초월함수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절편과 y절편은 변하지 않고 똑같이 간다. 그 개념은 똑같다. x가 0이었을 때 y가 0이었을 때 x값만 구하면 그래프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질 수 있다.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하고 모의고사도 풀고 이렇게 뭐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조금 그래프를 왜 안 그리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프부터 그리지 않고 일단 뭔가를 대입하려고 한다거나 약간 뭐 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래프는 그래프 그리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훨씬 보기 쉬울 수도 있고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프만으로도 답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그걸 내가 식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걸 막 식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적절하게 사용하자. 그거에 맞게끔. 이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개학 때도 열심히 달리셔서 수학에서 좋은 성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탄탄하게 문제 푸셨으면 좋겠어요. 틀린 것들 다시 한 번씩 보시고 탄탄하게 문제 푸십시오. 다음에 볼게요.